시작하시죠. 원장님, 오늘은 그 1계제부터 9계제까지 각 계제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다룰 건데요. 먼저 하면 소주천. 네. 소주천이 그 단추에서 정의하는 소주천은 또 다르죠? 예, 단추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소주천은 여러 단체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대다수가 비슷하지만 단추에서 본 일계제를 말씀드리자면 소주천은 하단전에서 시작하여 꼬리뼈, 헤엄 뒤쪽에 있는 바로 척추의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척추 안과 밖이 오르는 소주천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안쪽에서 그리고 바깥과 같이 척추의 안과 속과 밖을 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면서 백회열 그리고 여기에 전정렬을 지나서 이마 이게 제3의 눈을 통과하여 이게 안면을 완전히 한 바퀴 일주하는 뚫는 것을 단추에서는 일계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주천은 그럼 어떤 거예요? 대주천은 지난번 시간에 똑같은 방식인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계제 소주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심히 하게 되면 대주천이 오게 되는데요. 대주천에는 12경락, 365경혈 그리고 기경팔맥이 모두 뚫려서 손바닥에 노궁열이라 하죠. 장심, 그 다음에 발바닥에 용천열, 그리고 각 부위 손가락마다 모두가 다 인체가 모두가 다 뚫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몸이 다. 그렇죠. 온몸이 경락, 경혈이 모두 다 뚫려서 일어나는 것을 대주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주천 설명하실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한 기가. 그렇죠. 예. 대주천은 그냥 온몸을 다 기가 회전한다는 뜻인가요?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12경락, 365경혈, 기경팔맥인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밴드를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시간에 그걸 한번 했는데 너무 잡음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밴드를 보면서 그걸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2계제와 2계제에 대하여 좀 더 모르는 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주천은 기가 그렇게 회전하는 것은 알겠고, 그 소주천이 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소주천이 되면 첫 번째는 그 척추에서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기가 만들어진 것, 기가 무엇인지 몸에서 먼저 느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현저하게 척추를 타고 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 전원에 꽂아놓은 휴대폰 충전하듯이 척추를 뭔가가 이렇게 적게는 신랄처럼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오랜 동안 몇 개월씩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굵기가 실에서부터 나중에는 파이프 우리가 수돗물에 연결해 놓은 파이프처럼 굵게 그 다음에 더 크게 이렇게 척추를 타고 계속 하단전으로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욱더 하단전 호흡의 내공력이 강해지면 그 굵기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등 쪽에 전체가 아마 타고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그 사람들이 잘 알기 쉽도록 좀 보충 설명을 한다면 뭐 어떤 느낌이에요? 무슨 뭐 짜릿짜릿한 전기 같은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찬물 같은 게 올라와서 처음에는 신랄처럼 찬물 같은 게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 위에 백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얇은 느낌에서 나중에는 파이프 수돗물에 연결한 물 파이프를 타고 오르는 찬물 같은 느낌도 있고 뜨거운 느낌 그리고 현저하게 이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 밑에 안쪽에 전기 같은 지릿함이 이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현저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잘 못 느끼는 분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의 감각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기감이요. 그 기감이 기에 대한 느낌을 기감이 좀 현저히 조금 둔감한 분들이 있고 대주천이 되었는데도 거의 못 느끼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는 몸 안에 인체에 들어오면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와 에너지 그리고 인체 자체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의 에너지들과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전기처럼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것이 소주천이 됐다고 치고 그것이 건강과 관련해서 자기 몸에 구체적으로 뭐 유익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걸 기대하잖아요. 예. 뭐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소주천이 되게 되면 뭐 몸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는 당연해지는 거고 우리가 그 하단전이라는 것은 배꼽 아래쪽 위 전체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단전 부위가 호흡 길이가 적어도 들숨 날숨 20초에서 아주 길게는 10분까지 가량 늘어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호흡 길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호흡 길이가 그렇게 길게 늘어나거나 또 오랜 기간 동안 내공을 단련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라는 것이 그 하단전에서부터 응집되고 융합되어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신장 우리가 각 그 이 배 안에 들어있는 내장의 위장, 소장, 대장부터 12장, 오장육부를 말하겠죠. 오장육부가 기로 인해서 튼튼해지고 그 기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축되고 융합된 것이 척추를 타고 그 척추에 막혀 있는 혈들을 모두 뚫고 관통함으로 해서 결국은 인체에도 혈이 막히거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리고 병이 들고 질병이 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산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강물이 이루어져서 유유히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부위에 막혀서 강물이 고여 있다면 그것은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기와 혈이 반드시 흘러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체에 소주천이 일어나게 되면 자와 우가 완전히 반으로 딱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느끼게 되고 오른쪽과 왼쪽이 현저하게 온도 차이라든지 오른쪽에는 따뜻하다든지 왼쪽에는 차갑다라든지 그 반대로 느끼거나 아니면은 또 맑다라든지 뭐가 칙칙한 느낌이 든다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훈련을 하게 되면 대주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주천이 되면 몸에 또 어떤 변화가 와요? 대주천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는 1, 2계제에서 9계제까지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잠재 능력의 극대화라든지 면역력의 어떤 강화라든지 그리고 집중력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온몸을 뚫고 흐르게 하는 기의 어떤 그런 흐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천은 어떤 많은 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 각종 수많은 수련단체에서 어떤 경전이나 수련법 등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소주천이고 대주천에 대하여 인체의 몸의 기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그리고 정신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각 경전에 골고루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단추에서는 대주천과 소주천의 능력과 여러 가지 잠재한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어떤 그 종류들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천을 하게 되면 첫째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오는 게 몸적 건강, 몸이 아주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기혈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내가 건강이 뭐 특별 첫째는 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신 질병, 마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믿지 않으려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어떠한 현상을 문제로 들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대주천이 됨으로 해서 어떠한 그 각종 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거의 자유롭게 해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인체의 대주천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보통 수행과 수련을 크게 그 좀 높은 단계로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깨달음, 그 다음 해탈, 선정, 열반, 정멸, 이런 것들이 대주천 단계에서는 단초에서 말하는 대주천 단계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걱정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뭐 독소나 독기를 배출한다? 그렇죠. 독기를 배출하는 거죠. 대주천이 되면 몸에 안 좋은 독소나 독기가 이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365가지의 경력과 12가지 경락, 그리고 기경팔맥이 모두 뚫리면 그 기가 회전을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내부에는 오장육부에 있는 어떤 우리가 항생제, 방부제, 그리고 각종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게 독이 되어서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가스들이 뇌로 올라오게 되면 뇌도 문제를 일으키고 고지혈증, 고혈압,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혈자리와 경락을 뚫음으로 해서, 첫째는 몸이 정화되고 맑고 깨끗하게 때문에, 그 몸이 맑고 깨끗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맥에서 흐르는 피, 정맥에서 흐르는 피를 맑게 해줌으로 해서 인체는 몸, 마음, 정신, 영적인 그 모든 것이 맑고 건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좋은 점은, 무술을 하신 분들은 상승무공이 터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승무공이라 하면 우주에 널려 있는 이 우주의 방대한 자연의 기운을, 어떤 우리가 무술을 할 때 어떤 힘이 그냥 근력의 힘, 우리가 그 정신의 힘보다는 더 강력한 기와 에너지의 힘으로서 무공을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좀 흥미있네요. 그러니까 그 근력의 힘, 정신의 힘이 아니라 기와 에너지의 뭐 이건 별도의 에너지입니까? 그렇죠. 이제 무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술이라는 것은 좀 낮은 단계의 술법을 말하는 것이고, 무공은 무술보다는 좀 높은 단계, 그 다음 무공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도에 들게 하려면 인간은 반드시 12경락 365경렬이 뚫려야만, 기경팔맥이 뚫려야만 무술을 무공 단계로 터득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상승무공을 하려면 무도에 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365경렬, 12경락, 기경팔맥을 모두 뚫은 상태에서의 우주 대자연의 기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끌어쓸 수 있고, 또 이것을 정신을 집중해서 모아서 발경, 이렇게 경락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운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무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공이나 무공 단계에 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근력의 힘은 별도고 또 정신의 힘도 별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승무공이 가능한 그 별도의 에너지가 있다. 근력과 정신의 힘을 제외한 별도의 또 우주의 대자연의 기운을, 기운. 그렇죠. 기를 끌어써서,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의 힘 말고 별도의 제3의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거기에는 마음의 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물론 근력, 그 다음에 정신의 힘, 그 다음에 마음의 힘,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더 고수의 절정의 고수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우주의 대자연의 기운을 끌어써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몸 안에 어떻게 끌어써서 이걸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하느냐, 내공을 발현하느냐, 그런 것이고, 발견하느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좀 더 나아가서 무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주천과 대주천의 일단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무공과 무도의 그런 절정의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